안녕하세요, 박홍규입니다. 팝펑크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앤서니 곰니, 영국 조각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최근에 제가 책을 냈었던 출판사 사장님한테 우연찮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제가 다녀왔었던 그 뉴캐슬 게이츠헤드에 있는 엔젤 오브 더 노스를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로 거길 가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그 앤토니 곰니의 작품이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제가 너무 좋아해서 영국까지 제가 그 작가의 작품을 보러 가기도 했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두 번째 책을 쓰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작업이 우리나라에 설치된다는 게 너무나 반갑고 놀라웠었죠. 그래서 이제 친절하게 이제 설명도 좀 드리고, 그리고 그런 아직도 그런 어르신들은 어, 그런 작가들의 에, 호기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렇게 보러도 가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소니 곰리의 작품이 우리나라에 설치될 비금도를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오늘의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우선 신안 앞바다 쪽은 목포를 향해서 이렇게 지나서 가야 되는 굉장히 먼 길이죠. 웬만해서는 평생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잘 못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긴 한데, 저는 부모님이 고향이 전라도여서 사실 이쪽을 어렸을 땐 되게 많이 가봤어요. 많이 가봤고, 일단 이쪽은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겠지만 이쪽은 굉장히 포근하고, 그냥 뭐랄까 되게 낮으면서도 그냥 마음이 되게 평화로워지는 그런 어떤 매력이 있는 그런 곳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를 타고 갈 때도 막 아주 험한 바다라는 생각보다는 거친 바다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되게 평화롭고 저한테는 그랬어요. 또 여기 사시는 분들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의 생각은 일단 그랬고요. 비금도는 어 약간은 서쪽에 있는 그런 바다이기도 해서 이곳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염전이라든가, 물론 어업도 하긴 하시겠지만 염전 사업이 아주 굉장히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 안소니 곰리가 설치한다라고 하는 작품은 지금 여기 원평 해변, 여기 항구로 이렇게 되어 이렇게 기사로는 나와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앤토니 곰리가 이 섬 일대를 지나다니면서 어, 인상적이었던 곳들, 그리고 자기가 작업을 하고 싶었던 곳들에 아마 작업을 하게 되었겠죠. 신안군에서 아마도 이 작품을 의뢰를 한 것 같아요. 의뢰를 한 것 같고, 일본의 어떤 아트섬 프로젝트처럼 신안군에 있는 이 비금도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의 관광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단 먼저 앤터니 곰리에게 작품을 의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되게 이런 기사를 환영하고는 있긴 하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워낙 구석진 부분들이기도 하고 여기까지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공공성이 있는 예술 작품을 설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예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일단 한번 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의 제목이 이제 엘리멘탈이라고 하더라고요. 앤터니 곰리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와 이런 작업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를 이게 보내온 것 같고요. 앤터니 곰리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 이렇게 석고봉대를 이렇게 막 발라서 그 위에 이제
석고를 더 많이 발라서 이제 거푸집을 만드는 거죠. 거푸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주물이 되는 거죠. 주물이 돼서 그 안에 다양한 것들을 집어 넣어서 뭐랄까요, 구리를 넣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 금속 성분들을 집어 넣어서 캐스팅을 하죠. 주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모습을 본딴 조각품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어요. 1950년생이니까 나이도 꽤 많으신데, 웹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다양하고 방대합니다. 일단 앤토니 곰니가 만들고 있는 작품들은 자연과 친화적인 어떤 설치 작업품들이 있고, 전시용으로 전시장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작품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어디 도시의 어떤 곳곳에 설치된 그런 작품들도 있어요. 아니면 그래서 작업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과연 한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자기의 모습을 뭐 호주의 사막부터 뭐 어떤 리버풀의 바다, 게이츠헤드의 탄광촌이 있었던 그 국도 위에다가 막 어디든 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작가예요. 그런 작가고, 그만큼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예술의 세계나 작품의 세계가 굉장히 폭넓고, 그리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작업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앤토니 곰니의 작품 중에 자기 몸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스퀘어로 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엘리먼탈하고 아주 좀 흡사한 그런 작품인데, 바닥에 이제 누워 있는데 막 벽에 붙어 있기도 하고 웅크려 있기도 하고 천장에 매달려 있기도 하고 머리만 땅에 나와 있기도 하는 어떤 이런 연작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편안하게 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는 이런 작품입니다. 어, 이제 최근에 와서 자기 몸으로만 작업을 했던 것들이 뭐 단순한 선이 된다거나 단순한 이런 면이 되면서 작업들이 굉장히 좀 명쾌해졌어요. 명쾌해지고, 또 직접 설치를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도 있지만 그걸 그대로 크게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자신이 몸으로 만드는 손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들과 과학 기술까지 이제 아예 합쳐져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한계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엘리멘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시는 퀀텀 클라우드라고 하는 작품인데, 런던의 오투 아레나 옆에 있는 템즈 강변에 있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양자구름이라는 아주 되게 재밌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작품인데, 그러니까 어떤 지구의 중심에서 흘러온 물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템즈강이 되겠죠. 템즈강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게 구름이 되잖아요. 구름이 되면 구름은 다시 비가 돼서 이 템즈강 위로 내리잖아요. 어, 이게 뭔가 약간 좀 불교의 연기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한때 인도를 방문하고 불교에 심취해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앤토니 곰니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든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고, 런던은 예를 들자면 비도 아주 자주 내리고 안개도 많이 끼는 그런 도시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 아주 참 어울리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어, 기술적인 측면이 아주 강조된 앤토니 곰니의 대표작 중에 하나거든요. 루사스라고 하는 건축 구조학에서 사용되는 구조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직접 이 작업에 참여를 했는데, 일단 이 양자구름의 가운데를 잘 보시면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사람의 모습이 있고, 이것이 아주 핵심 부분인데, 인간의 형체가 있죠. 근데 멀리서 뭉게뭉게 피어난 이런 어떤 구름 형상처럼 생겨 있는데, 가까이 가서 어느 각도로 보면 그 안에 인간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각도를 조금만 어긋나도 모습이 사라져요. 그래서 아주 신기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작업하기 위해서 가운데 보시는 길이 1.5m의 사각형 철제빔을 이렇게 바람의 어떤 저항력까지 계산을 해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중앙 부분에 있는 작가의 몸은 이번에는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레이저로 스캔을 한 3차원 데이터를 가지고서 철제 빔들을 채워 넣어서 약간 어, 뭐랄까요, 그늘이지게 만들어서 보여질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퀀텀 클라우드 작품은 그 이후에도 계속 디벨롭돼서 이제 작게도 만들어서 전시장으로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이런 작업들을 해오다가 결국에는 지금 엘리멘탈 비금도에 설치되는 작품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과거에 만들었던 작가의 형태들이 면적인 것과 선적인 것들이 결합을 해서 진짜 말 그대로 동양적인 어떤 느낌들을 추구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정말 우리나라의 신안 앞바다에 있는 비금도의 해변에 실제로 이제 작업이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되게 스토리텔링이 멋있네요. 재미있기도 하고요. 네, 이게 바로 앤서니 곰리가 보내온 비금도의 프로젝트 엘리멘탈의 컨셉 드로잉입니다. 이 컨셉 드로잉은 이렇게 프레임으로만 되어 있는 철제 사각형이 꽤 커요. 한 4, 5m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36조각이 이렇게 모래사장에 널브러져 있다고 합니다. 염전이기도 하고 모래사장이기도 하고 막 이렇죠. 그래서 약간 굴곡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스케치로만 봤을 땐 뭔가가 그냥 바다에 쌓여 있죠. 근데 아까 염전이나 염전에서 일하는 어르신들 이런 부분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했고 소금이라고 하는 어떤 결정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땐 거대한 소금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서 직접 비금도를 가보진 않았지만 비금도를 좀 상상하고 그리고 앤서니 곰리의 이 컨셉 드로잉의 이 스퀘어 36개가 어떤 식으로 바다에 놓여질지를 제가 3D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 제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 컨셉 드로잉을 토대로 비금도의 바다에 원평 해안에 엘리멘탈이라고 하는 작품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사각형으로 이렇게 사각뿔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드로잉을 해서 만든 스케치처럼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사각뿔을 먼저 만들고요. 사각 큐브를 만들었어요. 이 정사각형 큐브는 되게 안정적이고 사실 이게 약간만 비뚤어져 있어도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미묘한 어떤 차이점들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이 작업을 하는 와중에도 되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36개의 큐브를 하늘에서 바라본 관점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고 밑에서 보는 것도 있고 밀물과 썰물이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해서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모래사장과 염전도 제가 만들고 섬의 규모를 그냥 적당한 크기로 조금씩 더 키웠어요. 좀 더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수면이 있으니까 밀물과 썰물 때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앤서니 곰리의 아주 장점이죠. 이런 자연적인 요소들을 자기 작품에 그대로 아주 여과 없이 그냥 적용시키는 것들인데 밀물이 있을 때와 썰물이 있을 때 이 작품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밀물일 때 썰물일 때 생각해 보세요. 물에 차 있으면
어떤 머리 부분, 지금으로 보면 어떤 한 부분밖에 안 보이잖아요. 아주 조금만 보이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뭔가 난파선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 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모래사장과 전체적인 프레임들이 드러났을 땐 사람들이 그 안을 지나다닐 수도 있게끔 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바다에서 누워있는 한 거대한 조각인데, 기존의 앤서니 곰리의 작품들은 아주 뻣뻣하게 딱 서 있거나 경직되어 있거나 좀 뭔가 자세가 참 무겁고 좀 불편하게 느껴진 경우들이 많았어요. 앤서니 곰리가 비금도를 방문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이 지역을 둘러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겠지만, 여기에서 느낀 점들이 이런 작업이 이렇게 투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바다에 이렇게 거대한 30여 미터 되는 큰 작품이 누워 있는 거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주변을 둘러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선탠을 하고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앤서니 곰리의 기존의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여유로움과 평화가 느껴져서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되게 색다른 것 같고 재밌습니다. 재밌고 진짜 이렇게만 나온다면 보는 즐거움과 앤서니 곰리의 어떤 새로운 작품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저 자신도 이런 작품이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금방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니까요. 앤서니 곰리의 이 엘리멘탈 비금도 프로젝트는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 완성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엘리멘탈 같은 경우는 이런 작품들은 정말 공공작품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공예술 작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뜻 자체도 뭐 되게 근본적인, 뭐 기본적인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잖아요. 이 작품이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한국에 아직 한 번도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앤서니 곰리의 개인전을 하거나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멘탈과 비금도의 작품이 소개되는 걸 계기로 해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오픈되기 전에 앤서니 곰리의 전시가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한번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뭐 너무 좋죠. 그리고 이런 공공예술 프로젝트들이 비금도에 설치되는 것들 때문에라도 비금도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이 작품의 어떤 의미라든가 앤서니 곰리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 좀 소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이따가 엔젤 오브 더 노스, 그 탄광촌에 설치한 작품 엔젤 오브 더 노스를 그 주민들한테 이렇게 소개하는 어떤 과정을 제가 아마 말씀드릴 건데, 공공에 대한 어떤 예의인 거죠. 예의이고 그들의 미래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의도,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까지도 아마 이제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는 새로운 상상력을 부여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상징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공공예술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2부에서는 어너더 플레이스와 엔젤 오브 더 노스를 통해서 공공예술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또 저 같은 변방에 사는 한 개인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